찾아보면서 걱정을 했는데 세상에 거기 갔더니 너무 교수님 뭐 하면은 어디 세미나 쫓아가고 뭐 하고 뭐 너 되게 괜찮은 애야. 너 잘했었잖아. 지금 너가 힘들어서 그래. 정말 돈 주고도 못 살 진짜 값진 경험을 짜잔 유기농 루이보스 티도 하나 타왔어요. 오늘은 제가 퇴사를 한 지 2달이 되는 날입니다. 진짜 시간 빠른 것 같아요. 퇴사한 당일에 제가 찍어놓은 영상이 있었는데 출근길 그렇게 2년 동안 다닌 출근길이 생각도 안 날 정도로 정말 낯설더라고요. 출근을 하고 있는 제가. 이제 마지막 날,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웃음을 감출 수가 없네요. 아무튼 오늘은 마지막이니까 인사도 잘 하고 잘 마무리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내 얼굴을 합성했지. 그 회사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많아서 다 얘기를 하기도 힘들 정도일 것 같은데 우선은 퇴사한 후에 이야기를 오늘은 해보고 싶었으니까 퇴사한 후에 2달 동안 제가 어떻게 지냈냐. 첫 번째는 친구들이랑 가족들이 놀러 왔어요. 예. 사진들 이렇게 있는데요. 오사카여서 친구들도 많이 놀러 오고 가족들, 친척들 정말 많이 놀러 왔는데요. 같이 평일에 놀러 다니거나 하는 시간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평일에 출근을 해야 되니까 주말에 같이 어디 가기도 조금 부담스럽고 그래서 괜히 친구들이 와도 막 적극적으로 같이 못 놀고 그런 게 되게 마음에 쓰이고 많이 그랬었는데 이번에 정말 처음으로 평일에 교토도 놀러 가고 여기저기 놀러 다녔었는데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도 오셔가지고 꽤 오랜 시간 동안, 나름 오랜 시간 동안 같이 뭐 밥도 먹고 밥도 집에서 해먹고 그러면서 지냈는데 한국에 있었을 때도 다들 각자의 시간을 보내느라 바쁘니까 이렇게 온전히 함께 시간을 보낼 기회가 사실 흔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어차피 둘이서 여행을 한다는 느낌으로 그냥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냥 낮잠을 자기도 하고 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행복한 시간도 보냈는데요. 현실적인 것. 현실은 이제 회사에 나오면서 저는 그 순간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을 들어야 되고요. 연금을 내야 돼요. 아니야, 건강보험 여기 있다. 건강보험료가 제가 2월달이랑 3월달께 17,527엔을 내야 됩니다. 이걸 기본 건강보험료고요. 제가 전년도에 소득이 있어가지고 33,000엔 정도를 또 내야 된다는 거예요. 2달에. 그러니까 그 17,000엔 더하기 33,000엔 하면은 5만 얼마잖아요. 거의 53만 원? 이 정도를 2달에 53만 원 내라는 거예요. 건강보험료로 필수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니다 해서 이제 구청에 갔어요. 소득 분할분에 대한 것만 면제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랑 연금은 정해져 있어요. 올해는 한 달에 16,000엔 정도를 내야 돼요. 16,000 뭐 몇 엔인데 한 달에 매달 그걸 내야 되는 걸로 정해져 있어요. 연금이. 근데 저같이 유학 오신 분들 소득이 없다는 걸 신고를 하면 그 연금을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연금을 면제받고 건강보험료에서 소득 분할 금액을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거지만 해놓는 게 좋은 실업급여 신청입니다. 이게 우선 취로비자를 가지고 일본에 오신 분들이라면은 퇴사를 한 다음에 무조건 신고를 해야 돼요. 퇴사를 했다고. 근데 그게 소속 기관이 변경됐다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18년부터 5년짜리 비자를 받아서 23년까지 비자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중간에 이제 퇴사를 해서 이직을 한다거나 소속 기관이 변경되면 그거를 입국관리소인가? 입관이죠? 맞죠? 입관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직접 가서 하기도 하는데 요즘에 또 인터넷으로 그냥 신고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퇴사하고 바로 다음날 신청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청을 하고 나서 실업급여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실업급여는 또 할로와크라는 데에 가서 헬로워크예요. 하로와크라고 검색을 하면은 구글 지도에 검색을 하면 나오거든요. 본인이 살고 있는 구에 있는 할로워크에 가셔가지고 이제 제가 저거 퇴사를 해가지고 수속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면은 다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걱정병이 있어가지고 퇴사하기 전에 얼마나 찾아봤는지 몰라요. 그거 퇴사하면은 실업급여를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어쩌고 저쩌고 막 엄청 찾아봤는데 그 내용이 잘 없더라고요. 보통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취직을 했다가 퇴사를 하시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본 내에서 퇴사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정보가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워홀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그걸 얼마나 찾아보면서 걱정하고 걱정을 했는데 세상에 거기 갔더니 너무 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퇴사를 하기 전에 그렇게 걱정할 바에야 거기를 한번 가보는 게 나았겠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수속할 때는 회사에서 꼭 이직표를 받아야 돼요. 퇴직 증명서랑 이직표가 꼭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아무튼 처리를 다 한 다음에 집으로 등기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들고 거기 할로워크에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그 조건을 다 클리어하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일본에서는 본인이 원한 본인 의사에 의한 퇴직에 있어서도 실업급여를 주니까 조건만 달성을 하면은 그거를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고 사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요즘은 저 블라인드 러브를 보고 있어요. 재밌어요. 강추. 그렇게 요즘은 하루하루를 되게 여유롭게 지내고 있어요.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뭐 저기 고등학교 입시 준비한다고 나름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 뭐 뭣도 모르고 그냥 했어요. 누가 하라고 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는 했어요. 그냥 영어학원에서 하라 그래가지고 그때 한창 외고 붐이었단 말이에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학점 딴다고 뭐 교수님 뭐 하면은 어디 세미나 쫓아가고 뭐 하고 뭐 그리고 진짜 저는 대학교에서도 시험 준비를 막 한 달 전부터 했어요. 왜 그랬지? 그렇게 하고 교환학생도 가고 했는데 저는 심지어 교환학생을 하와이에 갔거든요. 우리 하와이 친구들. 근데 하와이에 가서도 놀고 왔죠. 너무너무 행복하고 막 천국이고 막 처음으로 기숙사에 살아봤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뭐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랬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거기에서도 막 자소서 쓴다고 준비하고 토익 공부한다고 막 아마존에서 토익 책을 사고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가 3학년 2학기? 되게 취직에 대한 걱정이 많았어요. 그 파라다이스에서 왜 그렇게 사서 걱정을 해가지고는 거기서도 막 엄청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고민하고 걱정하고 나의
난 앞으로 나의 직업은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난 여기에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들이 엄청 많았어요. 거기서도 이제 학점 잘 받으려고, 다 A 받으려고. 그 도서관에서, 심지어 그 학교는 도서관이 뭐 10시까지인가, 9시까지인가 이렇게밖에 안 해요. 나가라 그래요. 막 공부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나가가지고 불빛 아래서 공부하다가 뭐 놀다가 잘 모르니까 진짜 그 영어 막 이만큼 있는 걸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주저리. 마음 편하게 막 이렇게 다 쉬어야지 이러고 쉬었던 적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특히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누구나 그렇겠죠? 그렇긴 한데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다들 열심히 사니까 다들 힘들게 사니까 나는 힘든 게 아니다. 나는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회사에서도 막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아, 나 너무 힘들다. 그냥 안 하고 싶다.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러지? 왜 나만 그러지? 다들 잘 지내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내가 모자랐나? 자존감이 정말 높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뭐지? 나 왜 이렇게 나만 힘들지? 내가 문제인 건가?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막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는 이제 친구들도 없고, 저를 오래 봐온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없으니까, 너 되게 괜찮은 애야. 너 잘했었잖아. 지금이 너가 힘들어서 그래. 너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상황이 너가 힘든 거야. 라고, 이런 말을 듣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냥 예전에 너가 이렇게 멋졌어. 이런 말을 듣고 싶었는데 그런 말을 듣기가 힘든 상황이죠. 외국에 있으니까. 힘들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퇴사하기 전에. 힘들었는데 어떻게 뭐 상사랑 부장님 우리 부장님도 고생하셨는데 부장님이랑 잘 면담도 진짜 다 4-5번 하고 그렇게 뭐 선배들이랑도 얘기하고 동료들이랑도 동기들이랑도 얘기를 하고 한 끝에 저는 되게 나름 아름답고 계획적으로 퇴사를 했는데 정말 외국에서 특히 워홀이나 뭐 유학생 분들도 정말 힘들겠지만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와이에서 교환학생을 1년 동안 했을 때 나 외국 체질이다. 나는 한국에 있을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보호받는 환경 속에서 내가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그 상황. 어딜 가도 행복할 수밖에 없죠, 그거는. 그런 것만 생각을 하고 해외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왜 내가 그 나라에 가야 되는지 혹은 왜 내가 한국에서 살지 않을 것인지 친구도 가족도 없고 나를 서포트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문화 차이를 견뎌가면서 아무리 잘해도 네이티브 수준이 아닌 경우에는 그걸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내가 이렇게 모지랭이 같지?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말 잘 생각을 해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일본에 와서 정말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25부터 7 초반까지 일을 했는데 정말 돈 주고도 못 살 진짜 값진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 주고 안 사겠지만 아무튼 뭐 저 퇴사 얘기하다가 갑자기 해외 취업에 대한 이야기로 빠져버렸는데 진짜 혼자 주저리 잘 떠든 것 같은데요. 뭐 회사 다닐 때 마지막에 정말 힘들고 뭐 아직도 그 얘기하면은 막 울컥울컥하고 하기는 하는데 지금은 정말 물리적으로 옆에서 응원해주는 사람도 있고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를 그때 몰랐던 건 아니지만 새삼 또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잘 지내고 있고요. 모두들 행복하게 다들 일하느라 좀 지친 것 같은데 행복하게 지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 하루를 담은 브이로그나 실업급여 받는 거나 여러 가지 제 퇴사하고 나서의 이야기들 혹은 저의 다음 직업에 대해서도 영상을 찍어볼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왜 막 이렇게 얼굴 보고 얘기를 하고 싶어